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바로 앞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제가 자전거 출근길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바로 앞에 내려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을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방 50m 지점에 풍납토성 나들목이 보입니다. 자, 저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하면 남쪽으로 약 한 350m 정도 가면 한성 백제 시대의 유적지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자, 백제 시대 기원전 18년에 이곳 풍납토성에 한성 백제 시대가 역사를 시작을 해서 서기 475년까지 무려 493년 동안 백제의 초기와 중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한성 백제 시대, 위례성 백제 시대가 이곳에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자,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역사 왕조 중에 조선왕조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조선왕조가 전개됐는데요. 그래서 흔히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선왕조의 기간 518년보다 더 긴 역사를 자랑했던 시대가 삼국시대 중에 백제시대입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무려 678년 동안 존속했던 왕조가 삼국시대의 한 축을 형성했던 백제시대입니다. 그 백제시대의 역사 678년 중에 거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493년 동안 이곳 풍납토성에서 백제의 초기와 중기의 역사가 화려하게 장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건국한 연도는 기원전 18년이고 한성 백제 시대의 종료 시점이 서기 475년인데요. 그래서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의 존속기간은 493년입니다. 그리고 서기 475년에 백제의 한성시대가 막을 내리고 충남 공주로 수도를 천도해서 웅진성 시대가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충남 부여의 사비성으로 또다시 수도 고읍을 천도해서 사비성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서기 660년에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백제의 의자왕 시대를 멸망을 시켰고 그로부터 8년 후인 서기 668년에 신라의 문무왕이 고구려를 침략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로부터 또 8년 후인 서기 676년에 한반도에 잔류했던 당나라 군대를 신라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함으로써 완전한 삼국통일을 이뤘던 역사가 있는데요. 자, 그 삼국시대의 한 축을 형성했던 한성 백제시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아차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이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인 아차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 입구에서 북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한강 너머로 아차산이 보입니다.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인데요. 아차산 해발 296m 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천호대교도 보이고 쉐라톤 워커힐 호텔도 보입니다. 저 아차산에 고구려 시대에 아차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600년 전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기 475년 시대를 한번 회상이 아니라 그 과거로 한번 추억 여행을 한번 역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475년에 저곳 아차산에 아차산성이 있었고요. 그 아차산성에서 그 재밌는 역사가 펼쳐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풍납토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이 전방 50m 지점에 있고요. 저기에서 남쪽으로 약 350m 가게 되면 백제시대의 풍납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남쪽으로 약 한 3km 정도 가면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493년 동안 존속했던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의 중심에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있는데요. 풍납토성은 북쪽에 있는 성이라 해서 북성에 해당이 됐었고, 몽촌토성은 남쪽에 있다 해서 남성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약 350m 정도 가면 북쪽에 있었던 북성 기능을 했던 풍납토성이 있고요. 그로부터 또 한 3km 정도 더 남쪽으로 가게 되면 남쪽에 있는 남성 기능을 했었던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 시대에는 한양도성을 방어하는 성벽이 도성이고, 동서남북의 큰 대문과 4개의 소문을 연결하는 그 성이 도성입니다. 한양도성 한 바퀴에 18.6km 정도 되는데요. 자, 그 한양도성이, 도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을 도성이라고 하는데요. 한양도성은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도성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담당했던 게 바로 한양도성 사적 15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번 한양도성을 종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 혼자 단독으로 한양도성을 종주했고, 작년 2022년 6월 초입니다. 그리고 또 2022년 10월 10일 날은 공군학사장교 1년 후보와 함께 한양도성 순성길 한 바퀴를 돌았었는데요. 한 바퀴에 18.6km, 10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자, 여하튼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시대의 수도인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으로 전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오랜 기간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던 게 사적 15 한양도성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해 가지고 남쪽 지역에 있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의 한성을 방어하는 성벽, 도성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동쪽 방향 한강 너머로 아차산이 보이는데요. 자, 북동쪽 방향 한강 방향에 보이는 저 아차산에는 고구려의 최전방 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차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이라는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반도의 중심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강의 하류가 지금 보이시는데요. 이 한강이 한강 너머 강북 지역에 있는 아차산성, 그리고 한강 남쪽에 강남 지역에 있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이 양쪽의 그 세력의 해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해자라는 것은 뭔가 연못이 뭔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보통 성 둘레에다가 연못을 파놓고 적들이 성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1차 방아선 기능을 했던 그 연못을 해자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한강,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강이 한강 너머 북쪽 지역에 있는 아차산의 고구려의 아차산성과 그 다음에 한강 남쪽에 백제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이 양쪽 사이에서 이 한강이 일종의 해자 기능을 했었습니다. 한강 북쪽에 고구려와 한강 남쪽에 백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강이 해자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세력 간에 고구려와 백제 양쪽 세력 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게 유유히 수만 년 동안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한강은 삼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였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배우셨듯이 한강을 차지한 순서가 백고신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백고신,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한강을 차지했었는데요. 당연히 기원전 18년에 이곳에 백제가 역사를 열었었기 때문에, 백제가 건국이 됐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당연히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었고, 나중에 서기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이곳 풍납토성을 침략해가지고 고구려의 계로왕을 처형시킨 이후부터는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서기 552년경에는 이제 신라의 진흥왕이 또 한강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이 한강 하류를 차지한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한강을 차지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 재밌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 백제의 최전성기가 근초고왕입니다. 4세기 시절인데요. 서기 300년대 근초고왕이 정확하게는 서기 346년부터 375년까지 29년 동안 백제를 통치했던 백제의 최전성기의 국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입니다. 서기 346년부터 서기 375년까지 29년 동안 백제의 최전성기를 통치했던 근초고왕. 삼국에 정복 군주가 3명 있죠. 백제는 근초고왕,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신라는 진흥왕. 이 세 사람이 각각 삼국의 정복 군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 백제의 근초고왕 시절에 근초고왕이 영토를 최대한 확장을 하고 고구려를 침공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처형을 시킵니다. 백제의 최전성기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침공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처형을 시켰고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처형당했던 고구려의 고국 원왕의 손자인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아신왕과 군신 관계를 맺고 다시 철수를 합니다. 광개토대왕이 아신왕을 처형시키진 않고 군신 관계를 맺고 다시 고구려로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서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서기 475년에 다시 백제의 풍납토성을 공격을 해서 그 당시에 백제의 계로왕을 체포해서 한강 너머, 지금 보고 계시는 한강 너머 아차산, 고구려의 최전방 기지였던 아차산으로 체포한 계로왕을 압송을 해가지고 아차산의 지금 동쪽에 세라톤 워커힐 호텔이 보이는데요. 그 근처에서 체포된 계로왕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시킨 장소가 지금 보고 계시는 아차산의 산기슭, 지금의 세라톤 워커힐 호텔이 있는 그 근처에서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계로왕이 처형됐던 서기 475년에 한성 백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원전 18년부터 시작된 한성 백제 시대가 493년 만인 서기 475년에 한성 백제 시대, 위례성 백제 시대, 백제의 초기와 중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 백제의 한성시대가 서기 475년에 막을 내리고 충남 공주의 웅진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충남 부여의 사비성으로 수도를 다시 천도했다가 서기 660년에 신라의 태종 무열왕에 의해서 백제의 의자왕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역사가 678년입니다.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678년의 백제의 역사, 장구한 역사가 있는데요. 조선왕조의 역사 518년보다 더 깁니다. 자, 그 백제의 678년의 장구한 역사 중에 백제의 초기와 중기를 화려하게 장식했었던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가 지금 보고 계시는 풍납토성 나들목 너머로 풍납토성에서 전개가 됐었습니다. 이 삼국이 그만큼 한강을 사이에 두고 한강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였던 이유가 한강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었고 이 한강이라는 수로를 통해서 한강 내륙으로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시인데요. 한반도의 내륙까지 수로 운송 기능을 담당을 했었던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있었었고요. 한강 하류 지역은 토지가 비옥해서 엄청난 식량이 여기에서 생산이 됐었습니다. 농업사회, 농경사회에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비옥한 영토에서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서 또 한강이 중요했었고 또 대중국 무역을 함에 있어서 한강 하류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서쪽으로 약 59km 가게 되면 인천입니다. 인천 서해 바다와 만납니다. 그래서 대중국 교역을 함에 있어서도 중국으로 진출할 때 수로를 통해서 중국의 산둥반도, 칭다오, 엔타이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어서 대중국 교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첫째가 한반도의 중심에 있고 내륙으로 한강을 통해서 내륙 지방으로 남한강, 북한강을 통해 가지고 내륙으로 수로가 발달돼서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변에 한강 하류의 지역에 토지가 비옥해서 엄청난 식량이 생산됐다라는 것. 세 번째가 대중국 무역에 있어서 교두보 거점 역할을 했었다라는 그런 세 가지 이유 등 때문에 삼국이 서로 한강 하류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출근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펼쳐졌던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 관련해서 그 풍납토성으로 연결되는 풍납토성 나들목 바로 앞에서 백제의 그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북동쪽 방향의 아차산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서기 475년에 이 풍납토성 나들목 넘어 풍납토성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체포돼서 한강을 건너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최전방 기지였던 아차산성에서 바로 백제의 계로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에 의해서 처형이 됐었던 그러한 슬픈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풍납토성 나들목 바로 앞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주말입니다.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주말인데요. 아침 6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람차고 건강한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동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 방향 풍납토성 나들목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고요. 북쪽 방향에 한강이고요. 북동쪽 방향에 아차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